제가 이런 자리를 본의 아니게 자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조기종 총무원장이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 뜻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불교를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왔죠. 뭐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근대 와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포교나 전법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종교 시대 또 그리고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런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또한 마찬가지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데 이제 옛날처럼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기보다도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희열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아서 이제 탈종교, 탈불교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지금 이루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의 소위 그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괴로움, 사람이 중생이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나친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와 상대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 이를테면 이제 쉽게 말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면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또 기쁨을 추구하면 슬픔이 따르게 된다는 것, 이러한 이제 상대적인 현상은 물리적으로도 그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나 감정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제 간파를 하시고 출가를 하셨죠. 그 출가라는 게 이제 날출자 집가자, 집에서 나온다는 뜻도 있겠지만 근본 뜻은 그 가짜라는 게 하나의 이제 분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생사, 태어나면 죽는다, 뭐 일어나면 넘어진다, 뭐 또는 뭐 생겨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쪽이 생겨나면 다른 한쪽이 분명히 동시에 생겨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제목도 뭐 현대 물리학을 붙였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뭐 현대 물리학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물리학, 뭐 고전 물리학이든 현대 물리학이든 또는 뭐 거시 물리학이든 뭐 그 미세 물리학이든 간 어쨌든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두 가지 차별, 두 가지 분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겨나면 죽거나 사라지게 돼 있고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분명히 그 반대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죠. 한 동전이 앞이라고 규정하는 즉시 뒤라는 것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상식적인 이 내용을 충분히 체득하거나 충분히 그걸 본인이 인식해서 그걸 행동화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 기분이 뭐 좋은 분도 있을 테지만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안 좋은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그냥 뭐 몸이 건조하게 뭐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이란 제가 기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유식에서 말하는 소위 삼수작용이죠. 고와 낙과 그리고 사수, 삼수 요 세 가지가 계속 이제 교차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찰나간에도 이 기분은 계속 그걸 윤회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윤회는 뭐 크게 대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선도가 있고 삼악도가 있죠. 그러니까 삼선도는 비교적 좋은 세계를 얘기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또 나쁜 세계, 그 반대의 세계가 삼악도라 그래가지고 이 삼선도와 삼악도가 계속 교차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정작 내 마음 자체가 지금 계속 윤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상태를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리고 그 중간에 기분 좋지도 않고 안 좋기도 하는 것을 이제 불교 유식에서 그걸 사수라 그랬잖아요. 버릴 사자 사수. 근데 고락사 이 삼수작용이 계속 이제 반복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과라 그랬어요. 인과. 그러니까 인과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인성과 그러니까 선한 작용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그러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요런 이제 수직적인 그러한 인과 과정, 수평적인 인과 과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과의 본래 뜻은 이것이 생기면 다른 저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생사인과 소위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까르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과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암경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차생 고피생이에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일단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이미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죽음이 이미 발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도 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생겨나면 차유고피유 일단 생겨나면 다른 것도 동시에 생겨난다. 여러분이 건강한 시절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과라고 했고 이걸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분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저부터라도 지금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기쁜 거, 이왕이면 즐겁고, 이왕이면 행복한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소위 낙수라고 그러는데 그 낙이 생기면 그 질량만큼의 고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기본적인 인과라고 했고, 이걸 업이라고 했고, 이것을 분별이라 그랬고, 이걸 윤회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계속 그 생사윤회, 이걸 생사윤회라 그러는데, 이 생사윤회를 우리는 면치를 못한다. 예. 그래서 그 생사윤회에 계속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더 행복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불행이 다가오고, 더 기쁘려고 하면 그만큼의 슬픔이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인지하면서도 그거를 잡질 못해요. 또 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육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인과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이제 뭐 소위 업멸 또는 뭐 업장소멸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과의 내용을 모르고 계속 내가 무엇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행복하려고 하고, 계속 기쁘려고 하고, 계속 거기다가 이제 욕심, 소위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발생하는 즉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내가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해결법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성제에서 해결법을 찾았죠. 그 사성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위 이제 팔정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게,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냐? 더 행복하려고, 더 잘 살려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출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뭘 위해서 출가했을까요?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해서 사문유관상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죽은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뭐 수행자도 보고, 꾸부랑 노인도 보고, 다 보면서 이게 이 자체가 괴로움이로구나, 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간파를 하시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다고요. 뭘 얻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내가 깨쳐야 되겠다 뭐 이런 뭐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를 멸하는 것이 마음을 깨치는 것이다 라고 그때 이제 분명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선명상을 한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면 선명상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를테면 내가 뭘 성취를 해야 되겠다, 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뭐 공부를 해서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데 있어서 내가 선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선명상을 하는 분들도 있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요.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인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만큼의 성공과 성취와 그만큼 내가 행복을 얻었다면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생긴 즉시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미 발생되어져서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걸 업과라고 그래요. 업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삶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그 고통과 고민에서 해결한 분은 부처님과 마음을 깨친 조사들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서양 철학자들을 쭉 이렇게 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서양 유명한 철학, 칸트, 비트겐스타인,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근대에는 이제 칼 융이나 프로이트나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정신심리학 또는 요즘 얘기하는 뇌과학 쪽, 심리 분석 이쪽, 그리고 이제 그 잠재 의식, 표면 의식, 이런 의식에 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나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도 있고 하겠지만 그조차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소위 이제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나의 그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머리로 이제 물리적인 그런 몸이 있잖아요. 6가지로 대별한 이 물리적인 몸 6가지로 이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이제 대상을 지금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의 눈이 필요가 없죠. 지금 내 앞에 대상 색깔이나 이런 대상이 없으면 나의 눈이 아무 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눈으로 이 대상을 보고 이 대상을 보면서 내가 느끼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분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 즉시 기분이 나빠져요. 그 사람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보면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하나, 내 손가락을 만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놈의 손가락 저거 왜 저래? 그럼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에서 이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분이 좋고 나쁜, 크게 나누어서 기분이 좋고 나쁜 이 고락의 감정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분석해 보니 낙이 생기면 고가 생기고 고가 생기면 낙이 생긴다. 요 2가지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만 다를 거예요. 때만, 그 나타나는 때, 예를 들어 즐거운 때와 그의 즐거운 때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나타난 괴로운 때, 요게 나타나는 즐거운 때와 괴로운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뜨는 때가 있잖아요. 해가 뜨는 때가 분명히 일출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출의 시간이 생겨나는 즉시 일몰의 시간이 정해졌을 거예요. 여름에는 조금 늦게 정해질 것이고 겨울에는 좀 빨리 일몰의 시간이 빨리 정해질 겁니다. 어쨌든 그 정해지는 일출의 시간과 일출의 시간에 의해서 일몰의 시간이 이미 정해졌고, 그것이 언제 일몰이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연기의 현상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분명한 것은 일출이 생기는 즉시 일몰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즉시 이미 죽음의 시간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기분이 나쁜 시간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는데 기분이 좋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게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내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물리학이 극도로 현대 물리학이라기보다도 현대 정신 뭐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정신분석 의학에서 발달이 되면 아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 기분 좋은 인과로 인해서 언제 내가 기분 나빠질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 AI 같은 거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린애 장난이고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물리적인 그 과학 발전으로 보면요, 앞으로는 이제 그 옛날에 영화 그 제5 원소라고 보면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인데 뭐 이런 얘기 해다 또 꼰대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20년 전의 영화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그 다들 공중에 떠서 살잖아요. 전쟁도 공중에서 전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리적으로 현대과학 문명적으로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서로 전쟁하고 그때도 서로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명화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괴로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이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옛날 뭐 수렵시대, 뭐 농경시대 뭐 이때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물론 불편한 부분도 많겠죠. 그때는 뭐 전혀 이 의식주 부분이 보장이 안 된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분 좋고 그때도 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상대적인 그러한 고락의 현상일 뿐이지 이 내가 보는 이 대상 육경에 의해서 내가 더 기분이 좋거나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락이라고 하는 그 업식 때문에 내가 그게 반복 윤회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거기에 반해서 금방 기분이 나쁜 일도 생기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갑자기 기분이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기분이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은 똑같은 질량의 그 이제 질량 그 불변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현대물리학이라고 정했는데 자, 요 분별이라고 하는 인과라고 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이 윤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생 고피생을 차멸 고피멸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반복 윤회한다. 내가 설사 몸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 좋고 나쁜 고락의 식, 이걸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이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으로 있는 그것을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아뢰야식이라 그러는데 요걸 업식이라 그럽니다. 업장식.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식이 뭐냐 하면 그게 금방 말씀드린 즐겁고 괴로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즐거운 질량과 괴로운 질량이 똑같아요. 이 고락의 두 가지 업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의 업입니다. 그 업의 작용에 의해서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이 계속 반복 윤회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이를테면 뭐 전오식이라고 유식에서는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잠재된 업식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내가 과거, 소위 전생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어마어마한 과거를 통해서 그 업이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거의 저장화되어 있다. 요즘 말하면은 클라우드라고 할까요? 하드 디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 뇌과학에 보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있잖아요. 세포 단위를 이제 소위 뉴럴이나 그러는데, 그 뉴런 세포 단위, 세포는 우리가 현미경 아니면 볼 수가 없죠.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를 보면 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 한 단위 속에 지금 그 우리 보통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100만 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억 개도 넘는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특히 뇌 쪽의 부분은 그런데 그 세포 하나 속에 현미경으로 잘 잡히지 않는 그 작은 그 공간 속에 그 100만 권의 책이 들어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저장 되는 걸 뭐라 그래? 그 갖고 다니는 걸 USB. 예. USB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100만 배, 1000만 배, 수억 배도 넘는 그러한 정보를 내 세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세포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저장될 리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어쨌건 거기에 저장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나의 생각이고, 지금 나의 관점이고, 지금 내가 듣는 소리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그 DNA에 의해서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닮는다는 게 결국은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질이나 성미나 이런 마음 부분, 요것도 약간 이제 부모와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은 몸도 마찬가지로 부모에 닮게 나오죠. 그러니까 닮는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보가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비슷비슷한 정보들이 모여서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니까. 네, 이미 그래서 이 엄마와 이 아버지라는 그 두 부모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나의 성품과 성미와 마음 부분과 육체 부분까지도 이미 정해져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덧붙여서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살 건지, 요새 소위 당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모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내가 당뇨를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업장식, 아뢰아식으로 보면 전생에서 이미 내가 저질렀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과보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데 우리가 농담식으로 전생에 너는 나라를 구했냐 어쨌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왕 현대물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한 가지 더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물리학 중에서 고전 물리학이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지금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이 아니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전, 위성 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 물리학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듣기가 괴롭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양자물리학은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 종혜의장 스님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혜의장 스님이 잘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물리학은 두 줄기 큰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 하나는 양자중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양자중첩. 하나는 양자얽힘이라고 그럽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중첩과 얽힘이 양자역학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불교의 그 반야심경 아시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아시죠? 예.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아무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마음을 깨치면 여실히 잘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결국 마음을 깨치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양자 중첩과 똑같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 쉽게 설명하려니까 더 어렵네.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소위 입자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체가 생긴 거예요. 소위 이제 원자라 그러죠. 원자. 예. 원자가 모여서 원자와 전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 상암 운동장이 있다 치면 그 운동장에 탁구공 하나 정도 이렇게 가운데 운동장에 탁구공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관중석에서 보면 그 정도로 작은 탁구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원자핵. 원자핵이 있으면 그 탁구공보다 더 작은 깨알만한 것이 있어요. 깨알이 뭐냐 하면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자. 그러면 원자 하나 안에, 원자라는 큰 운동장 안에 탁구공 하나 정도 있는 것을 원자핵이라 그러고, 그 운동장 안에 깨알이 돌아다니는 것을 전자라 그래요. 내가 이게 너무 잘 설명하는데, 예. 요게 이제 원자라고 그래요. 이 원자는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요,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원자핵과 전자가 모인 이 원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라든가 이 책상이라든가 이 물질들이 전부 구성이 됐거든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소위 입자라 그러잖아요. 이 원자를 입자. 그러니까 알갱이란 얘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작은 알갱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알갱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왔는데,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 알갱이로 표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알갱이면은 그 알갱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 입자가 이제 1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알갱이가 도달하려면 1광년에 빛의 속도로 가도 1년이 걸려요. 예. 그렇죠? 이해하나요? 자냐?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알갱이가 요쪽 1광년 후에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1년이 걸려요. 예.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여지없이 깬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소위 닐스 보라는 그 덴마크 분인데, 이제 그 양반이 주장한 학파들이 이제 코펜하겐 학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입자가 아니다. 예. 이게 입자, 우리가 딱 보면 입자가 되고 우리가 안 보면 그거는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입자가 색이고,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입자를 색이라 그러면 이 입자가 즉 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보통 그 입자가 파동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중슬리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입자를 가지고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쐈어. 전자를 쐈으면 이 두 구멍을 뚫어놨어요. 두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전자를 쐈어. 방자를 하나 쐈어. 그러면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맞죠. 입자니까, 알갱이니까. 알갱이가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총알을 딱 쐈으면 구멍이 두 개 있는데 두 구멍 다 총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멍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그게 정상인데, 나중에 보니까 백스크린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입자가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하나요? 잘 모르는 거구나. 어쨌든 전자를 쐈는데, 총알을 쐈는데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뒤에 그 총알이 닿은 데를 보니까 여러 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소위 간섭문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이거를 파동이라고 정했어요. 파동. 이건 입자가 아니다. 입자가 아니다. 우리 빛도 입자잖아요. 빛도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무슨 뭐 마이크로선, 뭐 이 빛도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그 광선의 명칭이거든요. 입자의 명칭이거든요. 빛도 설사 그러할진데 어떻게 그 전자가 여러 개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 혹시나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딱 설치를 했는데, 카메라에 딱 설치를 하니까 또 입자 한 군데로만 통과를 해. 이게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소위 양자역학에서 그걸 이용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통화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잘 이해는 뭐 안 되시겠지만 저도 100% 이해는 못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그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 이론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성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단박에 박살내고 깨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화두를 타파하는 간화선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이제 간화선을 설명하려면 좀 상당히 긴데 요거는 이제 뭐 언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로 구성이 된 업이 기분이 좋고 나쁜 이 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업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나의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일단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생겨나지 않게 하느냐? 잡념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이 고락, 기분 좋고 나쁜 이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고, 이것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고요히 해주는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나의 감정을 잠재우고 나의 잡념을 없애고 요 분별심, 좋고 나쁜 분별심을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요히 해야 돼요. 내가 고요히 하려면 물리적으로 우선 조용한 곳을 일단 택해서 조용한 자세로 조용한 그러한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명상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선을 통해서도 고요한 방법을 고요해야 되고, 뭐 조용히 걸으면서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염불하거나 뭐 또는 뭐 이빠사나를 관을 하거나 또는 뭐 사마타를 하거나 뭐 삿띠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 기본은 고요함이에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생길 그 생사의 과보, 기분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내 마음,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시시비비는요, 그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그거는 뭐 그야말로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 좋고 나쁜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싫다 좋다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그거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4구계를만 보더라도 범소유상 계시마약견 재상비사 직견열애 뭐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시인행사 불능견열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는 것,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생겨나지 않으면 그럼 뭐 허수아비 뭘로 살아가라고? 그거는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말 잡념을 없애고 정말 고락의 분별심을 없애면요, 저절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걸 지혜행위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잡념이야.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방하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방하착, 내려놓음이거든요. 무조건 내려놓아라. 몇 분? 5분? 정리할게요. 꺼졌어. 시계가 꺼졌다니까. 저기 30분까지 하면 되죠.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그 얽힘 현상 요것만 잠깐 더 얘기할게요. 양자역학의 그 중첩 현상은 제가 대충 그래도 아시겠죠.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요게 입자면서 파동이다. 파동이면서 입자다. 내가 관측하는 것이 입자가 된다. 그거는 결국 내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그게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사상하고 똑같은 논리고요. 그리고 얽힘 현상, 양자역학에 있어서 큰 축의 하나인 얽힘 현상은, 이거는 소위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 그 동시성을 이렇게 보면요, 칼 융도 동시성을 얘기했죠. 뭐 꿈에서 나온 것이 현실화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우리 불교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법성계 들어보셨나요? 법성계, 의상조사께서 만드신 법성계가 그게 정말 현대 물리학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론이 인미진종 함시방이라든가 뭐 구세 10세 호상적 시간이라든가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든가, 일중일체 다중일이 아까 중첩 현상과 똑같은 또 얘기고요. 자, 얽힘이란 게 동시성인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인정하지 않은 그 속도의, 빛의 속도와 관계가 없어요. 몇 광년, 몇백 광년, 몇
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하는 즉시 저기가 생겨버려요.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은 인과거든요. 여기 이제 연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또한 인과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 하면 저곳이 이미 생겨요. 그래서 아까 그 다세계 그 해석 그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뭐 팽창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우주,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딱 이 우주라고 보는 즉시 저 우주가 이미 생겨버려요. 에? 아까 태어났어 그러면 죽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건강했어 그러면 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기는 즉시 저것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란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식의 작용입니다. 자,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나는 일단 죽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몸은 죽겠지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저기도 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옛날에 조사 스님네들은 이 소위 육신통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셨어요. 유체 이탈도 하고요. 몸은 가만히 있고 정신만 빠져나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가관도 아닙니다. 뭐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 조사 스님네들은 마음을 딱 깨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 우주건 여러분도 내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감정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건 그거는 인과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요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무분별, 이걸 니르바나, 열반, 또 육도에서 벗어난 걸 해탈, 견성, 성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이 붙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것을 충분히 아시고 선명상을 하시면 굉장히 선명상의 효과가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right now at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은 고요히 해야 되고, 마음을 일단 고요히 해야 되고, 고요히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좀 조용한 곳을 일단은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연습이 충분히 되면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걸 무애자재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살행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육바라밀행인데, 육바라밀행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선명상의 기본은 고요합니다. 명상이란 게 어두울 명자, 감을 명자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 생각상자, 생각을 어둡게 해라, 그런 어두움이 아니고 잠재워라 이런 뜻이에요. 예. 감아라, 생각을 좀 놓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불교 인도 철학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서양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이라고 그걸 붙인 거지요. 그 메디테이션을 일본의 니시야마네가 이제 18세기 니시야마네가 명상이라고 붙인 거예요. 결국은 명상이란 게 요즘 간화선하고 명상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과 선은 같은 맥락이고요, 같은 뿌리고요. 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명상이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고, 결국은 선이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고요. 선 중에서도 간화선이 가장 수승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젠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을 지금 우리는 고유명사로 젠이라 안 하고 그냥 선이라고 써요. K선명상, K선명상.
선이라는 것은 참선 선자도 들어갈 의미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착할 선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의 선자도 되고 그래서 여러 이제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K선 명상이 세계화 시키는 것이 이제 저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불교 우리 고유한 부처님의 법을 세계인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선명상에 대해서 요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업장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다가가면 이게 이제 불국정토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